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학교 현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들이 의회 교육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빚었던 겜코 사건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 추궁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업계 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에서 배운 갖가지 실무 능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 290일을 앞두고 김황식 전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선 5기의 감사원 감사에다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한미 합작 3D 사업, 이른바 겜코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기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였던 광주시와 미국 측 사업 파트너가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보내온 조정 합의문입니다. 광주시가 3D 한미 합작 사업인 겜코 사건의 사기 여부를 놓고 위약금 소송 등을 벌였던 미국 측 사업 파트너 K2AM과 조정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광주시가 회수한 금액은 고작 4억 원, 소송 비용 10억을 포함해 지금까지 겜코 사업에 총 110억 원이 들어간 만큼 106억 원을 날린 겁니다. 광주시는 사실상 국제 사기임을 인정하면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특히 직접 주다 방식은 지양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소송을 통해 반드시 사기 여부를 가리겠다던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갑작스럽게 조정에 합의한 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설사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K2AM 측이 단돈 2천만 원밖에 없어 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소송이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고 소송 비용이 최대 30억 원 이상 든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2010년 광주를 세계적인 영상 미디어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된 겜코 사업이 이번 조정 합의로 사업 시작 4년 만에 막대한 재정 손실만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번 겜코 사건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기회마저 잃게 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미 합작 법인에 대한 투자 손실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소송을 통해서 100억 원 남짓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겜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국제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재선에 도전한 강원태 전 광주시장은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논리 궤변이고요. 사기인 줄 알면서 사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겜코 사건 관련 공직자들도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시간 벌기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시정 책임자가 바뀌고 광주시는 실익 없는 소송을 접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 사상 초유의 투자 사기 피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행사 등의 책임 추궁을 할 길도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실해서 그 소송에 대해 조정을 끝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죠.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겜코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제2, 제3의 투자 손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대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5.76대 1로 작년 4.85대 1에 비해서 크게 높아졌습니다. 모집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5.25대 1,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10.49대 1을 기록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의예과의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7.2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는 다음 달 10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도의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등 22명의 실무위원이 참가해 상생발전위원회 구성과 상생협력과제 도출 등의 안건을 다룹니다.
광주 한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상설기구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체결한 상생발전 공동정책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선 개입 무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정치 개입 유죄, 선거 개입 무죄인 이번 판결에 대해 도대체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 뭐냐며 궤변을 늘어놓은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 직후 원세훈 전 원장은 즉각 항소했지만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미적거린다며 권력의 정통성을 살려준 이번 판결에 대해 내심 만족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히고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전직 군수가 계약직 6급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자치단체 역사상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텐데 그 배경을 놓고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화순군의 국민문화센터장 공개 채용에서 이영남 전 화순군수가 6대1의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조건은 2년 계약에 지방직 6급 대우. 최초의 여성 군수이자 최초의 부부 군수였던 이영남 전 군수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봉사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지원 동기를 밝혔습니다. 정말 잘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지켜보시고 정말 잘하면 칭찬해주세요. 하지만 이 전 군수의 남편인 이모경 전 군수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라는 점 때문에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공채 직전인 지난 8월 초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문화센터장의 권한 범위를 확대했고 이번 공채에서는 센터장의 직급을 6급으로 높였습니다. 군수님께서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통계되니까 그게 담당 대장동을 돼야 하지 않나. 어떻게 취급을 했을 거냐.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명권자인 구춘권 화순군수는 전직 군수이자 경쟁자의 부인이라고 배척하는 건 역차별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국민 화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옹졸하고 국민 화합을 외치면서 그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 맞다나 지난 10여 년 동안 번번이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편이 갈릴 대로 갈렸던 화순군에서 전직 군수의 계약직 공채가 화합의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이 새 광주은행장 인선과 관련해 자행 출신의 행장 선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창립 46주년을 맞는 광주은행이 아직까지 자행 출신 행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대구와 부산, 경남은행 등은 자행 출신 은행장이 진두지휘를 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광주은행도 이제 낙하산, 외부 인사 행장 선임의 관행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빛고울 노인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급과 해외경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경비와 법인세 등 1,700여만 원을 회수하거나 환급 조치하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와 관련해 민선 5기 때 임명된 노인재단 이사장 등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검사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증인신문은 노 청장 등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광주 동구 자문단체의 대만 연수 과정에서 4명에게 $200씩을 준 혐의로 기소되는데 검찰은 4명의 피해를 우려해 재판에서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이번 의회부터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두 도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교육행정을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전문성 하락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22개 지역교육장이 참석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작 시간이 지났지만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10여 분 뒤 나타난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 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 방법도 문제입니다. 22명의 교육장들이 차례대로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오전, 오후 4시간을 썼습니다. 27쪽입니다.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 조성과 역량 강화로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루하기는 의원들도 참석한 교육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됐는데 초선이 6명, 대부분 학교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교사 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들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교육청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크고 오히려 교육위 활동이 처음이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부모의 입장과 시선으로 교육 행정과 정책을 적극 감시하기 위한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이종범 신임 의장의 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차기 의장의 선출 시기와 방법 등은 대의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평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종범 교수는 한 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무효표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유대회 조직위가 대회 개최 290일을 앞두고 김황식 전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수락연설에서 광주 유대회를 인류 명품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의장으로 당선돼 유대회 공동위원장직을 사임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광주 지역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체육시설은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염주체육관과 빛고울체육관으로 각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와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에 한해 개방됩니다. 월드컵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경우 K리그 경기가 없는 날을 골라 연말까지 각각 4차례와 5차례씩 개방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한 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상업계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실무 능력을 겨루는 전국 상업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권남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커피와 같은 먹거리부터 각종 첨단기기와 네일아트의 칠보 공예까지 전국에서 모인 상업계 고교 동아리들이 각자의 특기와 작품을 한껏 뽐냅니다. 전시하는 거 보여주고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해주고 싶어요, 싸게. 하얀 식탁보 위에 능숙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잔에 물을 채우는 과정 내내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제4회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여수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시도별 예선을 거친 전국 1,600여 명의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회계 실무와 창업 아이템, 동아리 한마당 등 11개 종목에 걸쳐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실무 능력과 장기를 겨루게 됩니다. 앞으로 고졸 취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지역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자긍심과 취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추석 이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채소와 과일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광주 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에 따르면 채소의 생육 여건은 호전되고 있는 반면에 외식 수요 등은 감소해 공급이 수요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일도 각 가정에서 추석에 구입한 과일 재고가 남아있는 데다 성수기에 과일 소비가 많았던 여파로 수요가 늘지 않으면서 대부분 품목이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중소기업들이 친환경 생산 기반을 만드는 에코혁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에코혁신 사업은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친환경 생산체제 구축 사업으로 20개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원절약형 청정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에코 혁신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지역 발전 방안을 찾는 세미나가 내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립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과 광전남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이번 세미나는 문화전당의 관광 마케팅 전략과 전당 주변 활성화 전략, 그리고 전당의 효율적 조직 운영 등 3개 주제로 구성돼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자치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해 전당 개관에 대비한 지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전당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과기관은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사가 시행한 올해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분에서 지스트가 세계 4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트는 이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6위였고 7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는 대학의 연구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연구자들에게 많이 인용될수록 중요한 연구 성과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낙연 지사가 특별보좌관과 고문 9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제특보에 권오봉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와 신주호 리소스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정무특보에 이남재 전 손학규 대표 비서실 차장과 황정호 전 전라남도 의원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또 중소기업특보에 양지문 전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부위원장, 여성특보에 천순애 전 여수시 의원, 노동특보에 이대길 한국노총 여수지 회장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날이 흐리면서 한낮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4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나주 18도, 광주 20도, 화순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24도, 나주와 화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세차 효과는 적겠고요. 우산 지수도 30으로 낮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 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다시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모레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일교차가 11도까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